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금요일날 코스피는 0.79%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64%로 상승 마감을 하면서 전고점을 이제 뭐 고작 10포인트 정도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락 후에 사실 뭐 이때까지만 해도 하락폭의 한 절반 정도 값 반등이 나와줬고, 여기서 가더라도 쌍바닥 혹은 뭐 쓰리바닥 정도는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가지 않겠느냐 생각했던 게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때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방송에서 야, 이거 심상치가 않다. 이때 당시 뭐 2020년 8월 때처럼 조정 후에 조정 없이 바로 요런 식의 상승도 한번 가능하겠다, 라고 좀 멘트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정말로 조정 없이 전고점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요 정도에서 부침이 좀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저항을 좀 어떻게 받는지를 시장 흐름을 보면서 내가 좀 비중을 줄여놓고 볼지, 아니면 여기서 크게 저항 없이 바로 뚫어주는 모습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뭐 이제 계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고점까지는 아마 무난히 터치가 이루어질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저항받는지에 따라서 매매 전략을 좀 이제 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시장은 뭐 딱히 뭐 이제 걱정할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뭐 이제 주말 동안 뉴스 있었던 거 좀 살펴보시면, 금요일날 가장 핫했던 이슈는 뭐니 뭐니 해도 애플카의 협력사가 누가 될 것이냐. 일단은 지금 도요타는 방문을 한 걸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LG랑 SK그룹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방한을 했다. 요 정도 뉴스가 나온 상황이죠. 지금으로서는 어찌됐건 이제 시장의 반응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명확한 팩트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LG 쪽으로 많이 좀 분위기가 기울어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LG 이노텍에서도 애플카 전문 이제 TF팀을 꾸렸다고 하니까 뭔가 적극성도 더 있어 보이고요. 근데 뭐 이제 현기차랑 애플카 협력 이슈가 좀 나왔을 때도 뭐 어찌됐건 우리가 이제 지금 봐야 될 부분은, 애플이 도요타랑 할지 뭐 LG랑 할지 SK랑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상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그리고 애플이 누구랑 하든 그것은 어떻게 뭐 다른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크게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항상 이런 테마주를 할 땐 우리는 항상 기대감을 이용한 매매를 할 뿐이죠.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감을 갖고 주가가 우상향을 할 때 이 구간 안에서 매매를 하고, 뭔가 이제 기대감이 사라지기 전에 매매를 그만두고 빠져나오는 게 이제 승자고, 한없이 이제 이 기대감으로 각오할 때 이제 취해 있다가 뭐 재료 소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리스크 관리 없이 계속 매매하다가 이제 고점에 물리는 게 이제 패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게 그래서 우리가 뭐 무릎을 사서 어깨에 팔아라 라고 하는 것도, 뭐 이제 예를 들어 애플카라 테마라는 재료가 생겨서 가게 되면 굳이 LG가 무조건 하게 될 수밖에 없어. 혼자 이제 뇌피셜로 소설 쓰면서 인생 역전을 노려볼 거야. 이런 마음으로 매매할 필요는, 우리 이제 특히나 테마주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어떤 매매는 저는 그렇게, 합리적이고 성공적인 매매가 되기는 저는 힘들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그냥 먹을 만큼만 먹고 결과는 살짝 뒤에 빠져서 보는 이런 매매, 이런 어떤 원칙들이 저는 이제 롱런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뭐 어찌됐건 악재 나올 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당분간은 뭐 지금 이렇게 차례차례 방문을 했는데 이 협력사를 정하는
부분이 뭐 뭐 며칠 만에 정해지겠습니까? 최소한 몇 주, 뭐 길면은 또 몇 달 동안 끌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때 만약에 이제 시장이 이거를 테마로 만들어내면 우리는 그냥 그 기대감으로 갈 때 매매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다시 한번 LG, 예전에 뭐 이제 전기차 관련으로 올랐던 종목들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LG전자가 근데 예전에 그러니까 작년 말과 이번 이제 연초처럼 현기차가 애플카 이슈로 갈 때나 LG전자 마그나 이슈로 이렇게 갈 때처럼 요런 정도 파급력이 나오기는 지금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물론 어느 정도는 갈 수는 있겠지만 이때처럼 정말 뭐 상한가를 LG전자가 상한가를 가는 모습 뭐 이런 거는 요렇게까지 요런 흐름을 바라기는 지금으로서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싶어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시장 상황도 그렇고 재료도 어찌됐건 가장 신선할 때 처음 나올 때 파급력이 큰 것이지 재탕이 한 번, 두 번, 세 번 될수록 그 힘은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때 이런 어떤 흐름을 바라고 매매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변동성이 작은 뭐 LG 전자나 뭐 LG 이노텍 이런 애들은 그래도 이제 변동성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기 트레이더에 맞게 현우산업이나 뭐 3기, 뭐 대성파인텍 뭐 요런 정도 애들을 공략 대상으로 삼고 해주면 좋을 것 같죠. 일단 대장은 현우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애플카 테마 애들도 어찌됐건 앞선에서 때를 좀 사실은 많이 탄 애들이 대부분이죠. 얘도 보면은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이 애매하게 나오다가 좀 말았긴 했지만 어찌됐건 세 번의 파동이 다 나오고 죽어가는 구간에서 이슈발로 일단 다시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죠. 그러면은 매물도 상당히 좀 많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일단 뭐 상한가를 간다거나 뭐 이제 상한가가 얘가 금요일날 상한가를 갔더라도 뭐 갭을 상당히 높게 띄우거나 하기에는 사실은 차트의 위치 자체가 무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정배열로 매물 소화 해놓고 가는 자리도 아니었고 역배열에서 올라오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거래량도 조금 부족하죠. 여기서 매물 소화하고 상한가를 들어가려면 이렇게 상한가 가고 거래량도 한 이 정도는 터져줬어야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뭐 이제 이런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뭐 매물 소화하는 봉이 출현을 하고 며칠 정도 삐대다가 이런 식으로 정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뭐 이제 지금 얘네 이 애플카 재료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현우산업이 한 번 더 시세를 낼 애라면 아마 이런 식으로 흐름을 가져가지 않겠느냐라고 머릿속 그리면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거죠. 뭐 이제 3기, 1등주는 현우산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3기나, 뭐 대성파인텍, 요 정도 보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대성파인텍도 조금 그렇고, 현우산업 아니면 3기 정도, 놓고, 뭐 이제 애플카에서는 매매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이제 큰 뉴스들은 많이는 좀 없었고요. 일단 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또 금요일 날도 시세가 좋았죠. 뭐 이 뉴스는 뭐 그저 그런 것 같고 이제 문 대통령이 직접 SK 바이오사이언스의 3상 대조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섰다. 뭐 이런 뉴스가 조금 더 시장에서는 자극제로 사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뉴스도 있고 또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서 9월 달에 이제 신규 상장주들이 보호 회수되는 물량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신규 상장 최근에 상당히 시세가 좋았잖아요. 크래프톤, SK 바이오사이언스, 이제 카뱅도 있고요. 그래서 보호 회수 물량 해제되는 부분은 또 조금 이제 신경 쓸 부분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저는 이제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때 한
3일 내내 제가 관심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 자리, 21선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그래서 전고점까지는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뚫어줄지 맞고 떨어질지는 이제 확률이 결국 이제 이런 자리들은 50대 50이기 때문에 저는 전고점을 향해 달려갈 때,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어떤 애플카에서 말씀드린 기대감만 가지고 매매하고 그 이상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전고점은 가주겠지라고 하는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기대감도 같이 작용이 되면서 확률이 높은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고요. 일단 전고점을 가게 되면 여기서 뚫어줄지 맞고 떨어질지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50대 50이 됩니다. 주포의 의지에 달린 거겠죠. 그러면 확률이 높은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여기 갈 때만 매매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리딩방도 이날 사가지고 이제 요날 팔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잘 가고 있다. 전고점까지 붙여놨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돌파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종가 베팅 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는 자리고, 아니면은 월요일날 이제 돌파되면은 돌파하는 걸 보고 뭐 그런 매매를 즐겨 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근데 뭐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초보분들은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뭐 거의 초보분들이 많으실 걸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돌파 자리보다는 이런 이제 눌림 자리들 위주로 매매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눌림 마스터가 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시장 매매에 대한 어떤 갈증이 좀 더 생길 때 그때 돌파 매매를 연구해 보시는 것도 늦지 않다. 하나하나씩 차분히 가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비트코인이 5만 달러 뭐 돌파했고 뭐 이런 소식이 있는데요. 이제 이 소식보다는 여기 있습니다. 요 소식이 조금 더 매매하는 데는 주목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단순히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 요거는 이제 뭐 최근에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우리기술 투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얘도 나쁘진 않아요. 비트코인이 이제 뭐 5만 달러 돌파하고 좀 이제 급등이 나오면 얘도 시세가 한번 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근데 그 시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만 가지고 시세를 내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기술투자가 이때였나요? 시세를 낼 때 있었던 뉴스가 비트코인의 상승도 있었지만 업비트의 거래소 신고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업비트 다음이 빗썸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빗썸이든 뭐 코인원이든 코빗이든 지금 거래소 신고를 못하고 있는 게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를 좀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은행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이제 뭐 좀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닌가 봐요. 근데 뭐 주중으로는 뭐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뭐 뉴스가 있었고, 요거 받게 되면은 뭐 빗썸 측에서도 거래소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선 두 번째가 되겠죠. 그러면은 비덴트를 한번 봐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기술 업비트가 이제 거래소 신고하고 우리기술 투자가 반등이 나왔을 때처럼 빗썸이 신고를 하게 되면 비덴트도 뭐 그냥 산발적인 상승 정도는 먹을 정도의 구간은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드론 관련 뉴스들이 꽤나 보이더라고요. 뭐 요 부분은 뭐 얼마나 작용이 시장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제 뭐 탈레반, 그러니까 미군이 탈레반 뭐 이제 그 보복을 할 때 드론만 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사람만 딱 죽이는 뭐 그런 뉴스도 좀 있었기도 했고, 최근에 이제 뭐 배달 오토바이 사라지고 뭐 이제 드론 배달이 이제 앞으로는 나올 거다, 뭐 요런 뉴스도 있고,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드론 관련주들 한번 찾아볼까 하고 봤는데 차트 위치 자체는 뭐 그렇게 뭐 이제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최근에 종목들이 차트의 위치가 거의 이 자리죠. 시세 한번 내고 지루한 어떤 조정을 거치고 121선 위에 있는 애들도 있고요, 121선 아래에 있는 애들도 있고요.
뭐 거의 다 차트는 비슷한 요런 자리들이기 때문에 뭐 차트만 가지고 뭐 좋다 안 좋다 판단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결국은 이 뉴스가 시장에서 얼만큼 먹힐 것이냐, 요런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온테크랑 뭐 제이시언 시스템 정도 드론 관련주는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예전에도 네온테크가 조금 더 가볍고 대장주를 했던 경력이 좀 있거든요. 차트도 얘가 지금으로선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드론 관련주들 보실 분들은 이 종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뭐 특별한 뉴스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뉴스는 요 정도 하고, 금요일날 이제 시장에서요, 애플카랑 해서 뭐 최근에 가장 뭐 핫한 테마는 다시 한번 조금 이제 시장 속이 몰리고 있는 정치 테마주가 되겠고요. 일단은 야당 쪽에서 홍준표의 지지율이 급상승을 하게 되면서 홍준표 관련주들이 일단 좀 뜨고 있고요. 뭐 한국선제도 그렇고, 뭐 제가 참 방송하면서 참 많이 댓글도 달렸었고요. 참 많이 이제 요구도 많이 하시는 테마 중에 하나가 정치 테마주인데, 정치 테마주에 있어서만큼은 흐름 자체는 거의 조금 제 생각대로 계속해서 좀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 좀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제 홍준표 관련주들이 처음 다시 최근에 꿈틀거리기 시작했던 게 언제였지? 뭐 이때였던 것 같아요. 홍준표가 갑자기 이제 야당 쪽에서 뭐 이제 이때 뭐 입당도 하고 그러면서 입지가 좀 높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뭐갭 띄웠다가 이제 음봉이 나왔었는데, 이때 당시에 제가 방송에서 했던 멘트가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홍준표 주목해야 된다. 이거 단발성 이슈로 끝나지 않을 확률도 높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야당 쪽에서,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본선을 누가 갈 것이냐 아니겠어요. 뭐 여당 쪽은 조금 이제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이때 시점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시간을 되돌려 봤을 때, 야당 쪽에서 결국은 이제 본선을 누가 갈 것이냐인데, 시간이 이제 8월 초쯤이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사실 뭐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윤석열, 최재형 이런 쪽밖에 주목을 안 하고 있었는데,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저는,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주식이 테마가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거랑은 이제 별개잖아요. 기대감만 가지고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뭐 이제 뭐 유력한 대선 후보로서 이렇게 이제 시장이 그렇게 인정해서 가면 당연히 매매나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다음 문제는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을 하고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이 정치판에서 힘을 가질 수 있겠느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대선 막판까지 레이스를 할 수 있는 인물인지에 대한 어떤 뭐 적합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윤석열, 최재형 다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냥 어떤 그 야당에서의 새 인물에 대한 어떤 뭐 지지자들의 바람이 그냥 한 인물에게 집중되면서 나왔던 어떤 바람 같은 현상인 것이지, 윤석열 인물 자체에 대한 어떤 뭐 신뢰도는 아니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좀 밝혔던 적이 있고요. 결국은 정치 경험 전무한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신입들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이나 이제 최재형 쪽보다는 다시 어떤 원로들 쪽으로 좀 어떤 힘이 지지층 세력들이 모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또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뭐 인물이 누가 될지는 알 수는 없는 거였죠. 근데 굳이 생각해 보면 홍준표랑 황교안 정도 빼고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인물이 없긴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도 윤석열이라는 인물은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이 시작되면서 아마
계속되는 악재, 그러니까 검증 과정이죠. 검증 과정에서 계속되는 악재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은 지지율은 정치를 선언하기, 그러니까 본격적인 정치 활동이 시작되기 전까지 지지율은 최고를 찍다가 그때부터 아마 점진적으로 이제 거품이 빠지는 과정이 나올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옛날에 뭐 굳이 비교하자면 안철수 때랑도 비슷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아무튼 지금은 홍준표 테마가 이제 지지율이 뭐 5%로 시작해서 8% 갔다가 저번 주 이제 금요일인가요? 그때는 이제 10%까지 하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이낙연이라는 주자의 지지율을 넘보는 상황까지 오게 되죠. 그러면서 좋은 시세를 좀 보였다. 그리고 한국선제는 제가 너무 좀 좋아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략을 저도 했고요. 시청자분들한테도 좋다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뭐 굳이 인물에 대해서 너무 심도 있는, 너무 이제 확신에 차서 뭔가를 예측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 야당 쪽이 어찌됐건 뭔가 경합이 혼선이 많기 때문에, 요쪽에서 이제 그 수급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만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뭐 윤석열에서 이제 최재형으로 이동하는 과정, 최재형에서 뭐 이 이전에는 뭐 홍정욱도 있었고 뭐 이렇겠지만요. 그러니까 이 수급이 이동하는 과정만 엇박자 타지 않고 잘만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면 될 것 같다. 뭐 작게 보면 야당 쪽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여당 쪽에서 뭐 이제 이재명, 이낙연 이렇게 테마주들도 같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번 주 뭐 목요일인가도 보면 이제 홍준표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이제 시세가 나지 않았습니까? 요 정도 여기서 만약에 슈팅이 한 번 정도 더 나온다면 아마 단기적으로는 홍준표 관련주들도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경남 스틸도 지금 조정 없이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뭐 3일도 여기서 한 번 정도 슈팅이 나오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자리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다음에 정치 테마주들의 수급이 어디로 갈까만 우린 이런 것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목요일이었던가요? 잠깐 이제 저도 보니까 이낙연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일단은 수급이 살짝씩 이제 들어오는 모습은 포착이 좀 됐습니다. 남선알미늄도 바닥에서 살짝 이제 고개를 들고 삼부토건도 조금씩 이제 고개를 들고, 근데 이제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이낙연 관련주일 수도 있지만 부동산 전책 관련주로 엮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일단 이제 이낙연 쪽은 지금 홍준표한테 만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낙연 관련주들이 갈 수 있는 모멘텀은 지금으로서는 이제 좀 없습니다. 거기다가 일단 저번 주 뭐 금요일인가요? 더불어민주당 대전 충남 경선이 있었죠. 거기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4.8%, 이낙연이 27.4%,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압도적으로 이재명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낙연 관련주들은 당분간 좀 더 조용할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홍준표 관련주들이 예를 들어 월요일장 정도, 월요일 오전장 정도 한번 치고 조정이 나오면 이재명 관련주들로 수급이 쏠릴 확률이 상당히 좀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예전에 뭐 이제 한 달 전, 두 달 전쯤에는 제가 이제는 뭐 이재명이랑 이낙연 이쪽은 인맥주들은 보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또 상황이 다르죠. 왜냐면은 얘네들이 충분히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인맥주들이 갈 수 있는 뭐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동신건설이나 에이텍TN이나 뭐 에이텍 이런 애들 뭔가 좀 막 지금 홍준표 인맥주들이 가는 것처럼 이렇게 시세가 나오기는 좀 힘들 겁니다. 이재명 인맥주들은.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뭐 산발적으로 그냥
반등이 좀 나오는 정도, 요 정도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고, 정책주 쪽을 유심히 좀 봐야 되겠죠. 이재명 정책주. 근데 이재명 정책주가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주들을 제외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책주가 기본주택 관련된 게 있고, 뭐 공공배달, 예전에 뭐 무상급식, 뭐 동물복지, 뭐 화재 예방, 소방 설비 이런 애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정책주가 갖는 어떤 힘을 생각했을 때 뭐 주택 관련 빼면은 아직까지는 매매를 지속적으로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정책은 아직까지는 좀 없는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뭐 일성건설이나 그러니까 얘네들도 다 이제 부동산 정책주들은 뭐 누구의 정책주로도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이재명이건 윤석열이냐 뭐 이렇게 나눌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부동산 정책주들은 그냥 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건홀딩스, 덕산하우징 이런 애들 있죠. 뭐 이제 공공배달 테마였던 이니텍이나 이런 애들도 뭐 자리도 나쁘지 않아서 뭐 그냥 반등 한 번 정도는 줄 수도 있는 근데 시장을 막 주도하면서 가는 그런 정책 테마주가 되기는 좀 힘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예전에 뭐 화재 예방 소방 설비 관련이었던 파라텍 있고요. 무상급식 관련주 푸드웰 뭐 요런 애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재명 관련주, 그러니까 뭐 여당 쪽에서 이재명, 뭐 야당 쪽에서 뭐 국민의힘 쪽에서 뭐 홍준표, 거기다가 이제 뭐 혹시라도 뭐 그러니까 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거기다가 이제 뭐 3파전 정도로 만약에 대선 레이스가 진행이 된다면 뭐 그냥 뭐 굳이 하나 뽑아보라면 이제 유승민 정도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유승민 관련주도 잠깐 살펴봤더니 나쁘지 않고요. 자리들이 3.1기업공사 지금 요런 자리 이런 자리에 있고 꿈틀꿈틀 조금씩 이제 만들어 가고는 있습니다. 이제 저희 리딩방도 여기서 사가지고 좀 가지고 있다가 요때 이제 고점에서 좀 잘 팔고 나왔는데 뭐 이렇게 이제 좀 롤링을 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이제 뭔가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승민 관련주도 지금 좀 보고 있습니다. 대신정보통신이랑 3.1기업공사 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3.1기업공사가 좀 더 제 눈에는 좋아 보이네요. 아무튼 이제 정치 테마주들을 아마 이제 월요일 오전에 홍준표 관련주들이 한번 쏘고 죽느냐 아니면은 뭐 여기서 그냥 또 계속해서 조정 없이 흐름을 만들어 가느냐 아니면은 이재명 관련주들 한번 쏠렸다가 홍준표 조금 주춤하다가 이재명 관련주들이 단발성으로 뭐 쏟아 죽어버리고 다시 홍준표 관련주들이 가느냐 요런 어떤 수급의 움직임을 잘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한국선제는 제가 뭐 요날부터 얘는 좋습니다. 계속해서 매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라고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항상 매매 시작은 종목 선정이 먼저다, 뭐 차트 요런 것보다 항상 종목 선정이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좋은 종목이 한번 선정이 되면 이 종목 안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좀 매매를 좀 했어요. 한국선제라는 종목을 좋게 봤고, 매수 매도 뭐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뭐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금요일 날도 모아가다가 또 종가 베팅해서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뭐 매도가 잘 될 때도 있고 고점에 잘 될 때도 있고요. 오전에 이렇게 털릴 때도 있고 더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워할 수는 없겠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종가 베팅을 할까 말까 고민을 좀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그러니까 뭐 경선 때문에, 이슈 때문에 이재명 쪽으로 혹시 분위기가 또 확 쏠리게 되면 홍준표 관련주들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뭐 보고 하자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종배를 안 했는데 했어야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트만 봐도 조금 더 이제 오버슈팅 한 번 정도는 더 나오고 단기 조정이 나와도 나올 수 있는 자리라서 종가 베팅 한번 해볼 만한 자리였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정치 테마주는 이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저도 HLB도 제가 요날 언급을 드리면서 얘는 전고점까지 기대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죠. 요날 워낙 또 힘도 좋았고 무엇보다 나노코박스 승인이라는 재료를 앞두고 그러니까 이 승인이 될 때까지는 기대감이 살아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이 기대감만 가지고 그냥 매매를 우리는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러다가 이제 이날 31일 날 음봉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뭐 많이 떨어지면은 뭐 떨어진 대로 낮게 우리가 잡을 수 있으니까 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뭐 이제 좀 식겁해가지고 이날 빠져나오는데 무지하게 고생은 했지만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 종목을 이제 매매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요때의 고점 얘는 HLB 생명과학입니다. 지금 대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2020년 8월에 만들어놨던 이때 이 고점이 1차적으로 한번 여기서부터 내가 여기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떤 상승값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맞고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그 다음 전고점인 22,500원까지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감을 가지고 매매하고 기대감이 좀 소멸될 수 있는 곳에서는 좀 멈췄다가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하는지 맞고 떨어지는지 보고 다시 매매에 참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매매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만 뭘 매매하고 계속 이제 떨어지면 사 모으고 뭐 탈출하기도 하고 전부 수익은 아니지만 조금 비중 조절하고 탈출하기도 하고 이런 구간에서는 수익이 짭짤하게 이제 나는 구간이고요. 또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또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HLB로는 수익이 꽤 좀 저는 좀 많이 났던 매매였고 저번 주 수익은 저한테는 뭐 한국선제랑 HLB 생명과학에서 거의 다 났다고 봐도 뭐 무방하죠. 근데 여기서 맞고 이제 물론 이제 조정이 한번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이런 구간 안에서 조정을 좀 받고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좀 힘없이 떨어질지 이런 부분들을 월요일 뭐 화요일 요렇게 좀 본 다음에 접근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돌파를 할 것 같아요. 큰 조정 없이 바로 밀고 좀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강합니다. 그 다음에 뭐 SK바이오사이언스 아까 설명드렸고 뭐 계속해서 보고 있는 애가 또 이제 한국파마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이제 차트 만들어 가고 있는 부분 설명드렸고 여기 아마 돌파하는 흐름 나올 거라고 또 설명드렸고 돌파를 했고 그러면 얘도 기대감이 어디까지는 살아 있어요? 여기 전고점 94,000원 구간까지는 기대감이 살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여기까지 간다라고 보고 조금 더 매매를 해볼지 아닐지 결정이 되어지는 부분이죠. 한 번 정도는 더 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린바이오를 제가 요때 한번 다뤄드렸었는데 서린바이오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지금으로서의 재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모더나 제품을 뭐 이제 실제적으로 딱 눈에 보이게 뭐 이제 시제품이 나온다든지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물량을 뭐 이렇게 조금 더 글로벌하게 생산해내는 캐파가 좀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뉴스로 좀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흐름을 가져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재료는 이때 당시에는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11선 깨고 살짝 더 눌렸다가 이 구간에서 시간을 좀 보내다가
방금 말씀드린 재료와 함께 한 번 정도 더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죠. 얘도 21선 이렇게 올라올 거고요. 아마 21선 딛고 이렇게 반등이 한 번 정도는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얘도 21선 눌림목 자리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계속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폴더블 폰 섹터고요. 얘네도 뭐 사실은 뭐 거의 제가 정확하게 맞춘 부분이죠. 제일 처음에 대장이 파인테크닉스였고요. 얘네들이 이제 요때 올라올 때부터 폴더블 폰 관련주들은 코로나 폭락장 이후로 가장 오랫동안 소외받고 눌려 있었던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얘네는 이슈만 한번 받쳐주게 되면 아마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좀 제가 설명을 드렸던 섹터입니다. 그러면서 언급드렸던 게 KH바텍이었고, KH바텍도 뭐 이때가 아니라 뭐 이런 때부터 계속 제가 방송에서 멘트를 드렸었고, 세경하이텍도 이때부터 계속 방송에서 멘트를 좀 드렸었죠. 얘도 요 가격대만 뛰어넘으면 시세가 한번 날 것이다. 근데 뭐 뜬금없이 이제 파인테크닉스가 일단 처음에는 대장을 좀 했어요. 근데 이때도 제가 방송에서 아마 폴더블 폰 섹터는 파인테크닉스만 이렇게 대장을 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도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크다. 종목 간 순환매. 근데 뭐 진짜로 뭐 그 다음날은 또 KH바텍이 강했다가 또 그 다음날은 세경하이테크가 강했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대장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죠. 야, 요때 드렸던 멘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폴더블폰 관련주 중에서 파인테크닉스만 막 혼자 막 1, 20%씩 계속 가고 있는데 세경하이테크랑 KH바텍은 움직임이 그렇게 생각보다 크질 않는 거예요. 파인테크닉스 막 20% 갈 때 얘네들 고작 3, 4% 가고 있고. 와, 근데 저는 세경하이테크가 대장이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냥 저는 그냥 의구심을 품어왔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저희 리딩방에서도 계속 세경하이테크를 매매를 했던 거죠. 파인테크닉스를 매매를 하지 않고. 뭐 이제 이런 구간에서도 이거 의심스럽습니다. 얘가 갈 애가 맞는데 왜 안 가는지 너무 의심스럽고 답답하다. 그렇게 제가 좀 저희 리딩방에다가도 매매를 뭐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야, 결국은 갔죠. 제 안목이 틀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얘네는 이제 뭐 눌림이 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먹거리를 줄 거고, 세경이 좀 눌리면 이제 파인테크닉스가 단기과일 풀리면서 또 뭐 시세가 조금 나올 수도 있고요. 아무튼 얘네는 종목들 간에 왔다 갔다 뭐 이렇게 순환매가 좀 돌 거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좀 뭐 봐야 될 게 좋은 뭐 눌림목 자리 같은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게 이제 펄어비스 정도. 위메이드는 이게 얘는 뭐 그냥 매매를 할 수 없게 그냥 가버리니까요. 너무 좀 높은 것 같아서 눌림을 한참 좀 눌리게 이렇게 이음봉 정도는 떨어지는 거 기다려봐야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나마 지금 펄어비스가 뽑고 지금 이제 눌림목 과정에서 11선 두고 이제 기준목 나오고 첫 눌림목 타점이기도 한데 11선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한번 양봉 뽑아주는지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사보고 반등 나오면 뭐 익절하시면 되고, 혹시 여기서 반등 안 나오고 한 번 더 밀리면 이런 기준선 구간에서 2차 매수 해보고 반등 나오면 빠져나오고 이런 식으로 매매해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오늘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